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짜를 저희가 아주 딱 맞췄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첫 번째 인터뷰를 뉴스회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날짜를 잘 맞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출마 결심 이유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정치적 위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기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동안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제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극복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삶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던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셨다. 보니까 출마 선언을 어디서 할까 다 장소를 고시면서 네. 고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네, 저는 네. 오늘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다 동상 앞에서 했습니다. 이 자유공원은 제가 어릴 적 이 자유공원에 올라서 서해 바다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곳인데 그리고 인천시장이 되어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온 사람으로서 메가다 동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75년 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면은 저 유정복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자유공원 메가다 동상 앞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장소를 그렇게 고시면서 고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시장님의 경쟁력, 나는 이거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비교적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 특히 정치인 중에서 아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업적을 내고 실적을 내면서 특히 문제 없었던 공직자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제가 30대 때 군수구청장 시장을 지내면서 전국 최연소 3단체장을 기록을 하고 삼성국회의원과 2번의 장관을 지내고 또 인천시장도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 경력을 보면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 덜한 것 같다. 그건 제가 그랬습니다. 전 별로 거짓말을 칠지 모르고 뻥 칠지 모르고 사고를 안 쳐서 그런 것 같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제 경력보다도 제가 2번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제가 청문회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갖는 게 지금 위기의 이 상황에서 이런 역량, 능력과 함께 적어도 국민이 그 의혹받지 않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건에 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저희 경쟁력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 출마 선언문 보니까 지금 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민 대통합 말씀을 하셨고 경제, 지방 분권형 개헌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점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국정 안정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상 이 권력의 올바른 행사가 있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또 국회,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력 행사로 인해서 빚어진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 불안정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제가 개헌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통합의 메시지를 하는 거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정말 분열되어 있는 것 이거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이런 분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이 즉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거는 치명적인 정치권의 잘못입니다. 국민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민 대통합,
대한민국 대통합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통합론이고요.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개헌을 통해서 합리적인 권한을 조정해 나가는 이런 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지금 일관된 주장입니다. 네. 앞서서 경력을 딱 들으니까요.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중앙정부도 혁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콕 집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중앙정부의 두 부처의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중앙정부 혁신해야 너무 된다니까 잘하시는군요. 조금 네. 놀라기도 하고 네.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기관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획재정부 옛날 경제기획원 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 옛날 내무부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사실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개발 만능 시대 정말 정부가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오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세상이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을 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즉 돈,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또 조직 인사 이걸 갖고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인 부처로 해서 이 대내외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부처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중앙 부처들이 거의 혁신적인 개편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제가 교육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교육부도 사실 지금 전국의 수험생을 1등부터 50만 등까지 서열화하는 이런 문화 구조는 이미 낡은 개념입니다. 교육부가 이 수능시험 관리하고 교육재정 교부금 주고 나눠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형 창조형 인재를 육성하느냐의 핵심적인 업무가 추진돼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시험 폐지해야 되고 대학 자율로 맡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도 폐지 수준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신용만 내는 개편 갖고는 안 된다. 미래가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걸 하려면 일단 경선 뚫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 보니까 뭐 20명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선 전략 뭡니까, 시장님의? 네, 저는 네.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내세우겠습니다만 조금 뭐 제가 이렇게 너무 이런 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살아온 그 경력, 경험 그리고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해오지 않았고 무리를 일으켜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막말을 해보거나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범죄를 일으켜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리더십을 가져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리더는 누군가 이거를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그거는 명확하게 답은 유정복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근데요, 국민의힘 내부가 좀 복잡하잖아요. 네, 뭐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탄핵 찬반으로 갈려져 네네. 있었고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 경선에서도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내전을 치러갖고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와 또 기타 의견은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보는 정치관이 있고 또 합리적인 판단의 준거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사실상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부 균열을 해갖고는 이건 선거를 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치 세력의
직권을 넘겨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은 정말 단결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고 시장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고 이런 그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다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 내부 갈등이나 내전 상황은 극복하고 이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사실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뒤집습니까? 어떤 카드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저는 네. 우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상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그렇죠.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인 후보가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후보만이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선 국면에 가면 후보 간의 싸움이죠. 그렇죠. 물론 진영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 싸움만 갖고는 지금 이 국면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 경쟁력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데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합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경선 방식도 정한다고 하고 하니까요. 좀 상황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한독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사실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또 생각하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대행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고 또 한대행 측면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완결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다가오는 이런 사항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도 현실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임명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불가피성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누구를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아마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에 절차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네. 누구를 했느냐 그 인물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은 네, 아마 그게 좀 국민들이 쟁점이 판단을 되는 것 하실 거다.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제가 네.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안을 전문부터 부치까지 마련해서 공표한 사람입니다. 정치권에서 다 말로 개헌 주장을 하지 저처럼 실체를 갖고 한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개헌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87년 낡은 헌법, 즉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이 헌법 체제로서는 지금 같은 국정 불안정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저하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 과제인데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들어가게 되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존의 권한을 놓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조기 대선 뭐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 기간 안에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시간의 촉박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제가 네.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사실 다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동의를 했는데 사실 한 사람이 안 해갖고 여태 시간만 끌어온 거 아닙니까? 마침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엊그저께 대선과 같이 치르자 주장했다가 또 오늘 보니까 이거 같이 치르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건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면 이 중요한 개헌을 2, 3일 만에 번복하면 개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안 하고 한번 그냥 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 특정한 정치인에서 뭐 협박을 받았는지 위협을 받았는지 그런 작용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장 된 사람이 2, 3일 만에 할 수 있다고 해갖고 지금은 어렵다고 합니까?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필요성이 있고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네. 지금 강하게 네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앞에서 이제 오시기 전에 뭐 리포트가 좀 나가긴 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요. 관세 폭탄을 뭐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다 하고 있고 그걸 또 가지고 그 관세를 무기로 해서 방위비 얘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압박이 많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빨리 국정 안정이 필요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미국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협상해서 좋은 결실을 마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저도 어제도 네. 인천에도 유력한 수출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바로 이 트럼프 발 관세 부과 문제여 갖고 기업인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부 시장 중심으로 TFT를 구성해서 강력 대응하고 그 필요하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정보 채널을 열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정부가 이 통상이나 무역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지금 트럼프하고 소통하고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뭐 상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빨리 정국 안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뿐 아니라 뭐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 민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은 뒷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 국민의 소리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담아서 제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정부에도 얘기해서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저출생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정책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인구 대응 기획부를 두고 통합보조금 체제로 바꿔야만 된다.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인천은 이미 그렇게 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가 늘어가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천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대응 기획부를 두라. 정부에서 제 얘기 받아들여서 조직 개편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6개월 넘게 낮잠 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가의 현안 과제, 민생 문제 이거 얘기해야지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해 있고 자기의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만 몰입하고 있는 정치권 비판받아야죠. 시장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